장원주님 안녕하세요. 박중선님 안녕하세요. 혹시 제 채널에 상단에 그림 바뀐 거 보셨어요? 지금 띄워놨잖아요. 해변가에서 노트북 하고 있는 장면.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윤주원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린 거거든요, 이거. 포토샵으로. 예, 현실과 다르게 지금 이렇게 있죠, 지금. 제가 항상 희망하는 모습인데, 근데 나머지 좀 허전하게 해요, 이게 옆에. 좀, 사람들도 많고, 꽃게도 지나가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까지는 못하겠다. 이것도 하루 종일 했어요, 이거.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여기 요거? 이거 안테나, 어떤 안테나인지 아세요, 이거? 모르시죠, 잘?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거. 스타링크, 진줄리님 안녕하세요.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일론, 알잖아요. 전기차 만들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많아요. 우주선 만들죠, 우주선. 우주선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스타링크 있어요, 이거, 스타링크. 그 다음에 뉴럴링크라는 거 있어요, 뉴럴링크. 이게 전부 다 이 사람이 다 대표로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우주선은 이제 스페이스X, 스페이스X. 그거죠, 이거는 테슬라. 전기차는. 뉴럴링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타링크. 스타링크가 뭐냐면 우주 공간에다가 인공위성을 한 만 개 띄워가지고 인공위성, 통신위성이죠, 인공위성. 인공위성 만 개 띄워가지고 전 지구를 다 덮는 거예요, 인공위성 이렇게. 다 덮는 거예요, 지금 전 지구를. 그래가지고 통신이 안 되는 곳이 없게 전 지구를 다 둘러쌀 겁니다, 이게. 전 지구를 둘러싸는데, 그러면 이제 이 해변에서도 이거 위성 이 안테나가 있으면 원두에서도 이렇게 노트북 펴놓고 인터넷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노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일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닷가에 앉아서 노는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 이거 3D 그거 보이시죠? 이거. 그 안경, 가상현실, 가상현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회의하자 하면은 요거 이제 쓰고 회의하는 거예요. 이거 쓰고 이제 여기서 회의하고 회의하다가 이제 또 회의 끝나면 앉아서 또 일도 하다가 바닷가도 보고 이제 더우면은 바닷가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VR이죠, VR. 맞아요, VR. 이게 얼마 안 가서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개발자죠, 개발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개발자밖에 없어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다 노는 줄 알죠. 근데 개발자는 앞으로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딱 그려놨어요. 미래가 밝은 거죠. 미래가 엄청. 젊은 친구들은 좋죠, 이제. 근데 이제, 어, 저같이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해 되면은 이런 거는 이제 경험 못 해보겠죠. 근데 젊은 친구들은 하면은 미래는 매우 밝다. 집에서 이제 해도 돼요, 이제 일을. 재택이 이제 일상화 될 거예요, 나중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 많이 하잖아요. 재택근무 이제 막 하는 거죠. 이제 집안이 이제 사무실이 되는 거지. 방 한 개는 사무실로 만들어야 돼요. 미래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이걸 그렸어요. 저희가 한 10시간 넘게
한 달 좀 넘었죠. 이제 한 달 보름 되어 가는데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이 했어요. 많이 달려가지고 너무 이제 공부만 많이 하면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거 얘기 좀 하고 그럴까 싶어가지고 띄워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바닷가를 이제 한 건데 세계 어디에서 가도 근무 환경이 되는 거죠. 이 인터넷만 되고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저기 히말라야까지는 안 가더라도 히말라야 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꼭대기에다 할 수도 있겠죠. 춥지만 않으면. 이게 스타링크가 그걸 다 해주거든 이게. 요즘에는 히말라야 가면은 막 무전기 키고 막 그러잖아요. 막 뭐 바람 불어가지고 막 지직거리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스타링크가 되면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런 세상이 곧 옵니다. 곧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했던 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 모듈러 주택. 모듈러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듈러 주택?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나오거든요. 모듈러 주택. 집을 거의 다 만들어 놓고 조립하는 거예요, 조립. 이거 모듈러 주택이에요. 이게 강남인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짓는데 한 달도 안 걸려요, 이거. 이거 건물 하나 만드는데. 모듈러 주택이 있고, 이런 거 이제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철근 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죠. 기둥 세우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거푸집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런 방식의 집 짓기가 자바예요, 자바. 그거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집 짓는 거하고, 자바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비교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전자정부 하면서, 뭐 자바의 그 어떤 기본적인 거 다 빼버리고, 지금 컨트롤러니 서비스니 이렇게 MVC 모델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뭐 다 빠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 진짜 개발이 맞는 건지 의아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개발인지, 뭐 하나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건데, 이게 개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집을 짓는 게 자바예요, 자바. 한 땀 한 땀. 도면 보고 이제 하나씩 하겠죠, 이렇게. 집을 지을 때. 근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모듈러 주택. 모듈러 주택은 화장실도 만들어져 있고, 벽도 만들어져 있고, 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죠, 가져와가지고. 조립을 하면 집이 한 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예요. 스프링도 마찬가지예요, 스프링.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이 스프링이거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요 블럭들이 있는데, 요 블록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립을 시켜가지고 집을 만드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다 블록이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다, 이게 주차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설계 도면대로. 우리 하는 일은 이걸 어떻게 조립해서 집을 한 채 만드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이 현장에 일하시는 분과 똑같은 거예요.
설계도가 있으면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만드는데, 자바는 진짜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순수 자바가 그래요. 순수 자바로 그 화면에 헬로 월드 찍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거 데이터베이스까지 연결해가지고 뭐 조금 해보려면은 한참 걸려요. 근데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이 모듈화를 다 해놔가지고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모듈만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이 모듈 말고 이 모듈을 설계하고 모듈 안에까지 좀 들어가고 싶다, 나는 이것만 해서 궁금해서 못하겠다,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하면 제 강의 따라오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목적은 이 모듈 쓰는 걸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깊이 파면은 제 강의가 별로 그렇게 썩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개발을 이제 공부하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뛰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신입 개발자나 이제 초급 개발자들이 이제 하는 게 좀 깊이 파려고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되면은 일을 진행을 안 해요. 그게 이해될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일을 진행 안 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그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전에 한번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일정이 있잖아요. 프로젝트는. 일정 안에 일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는 그걸 봐주지 않아요. 그 깊이 파는 거는 집에서 파야 돼요. 집에서 파야 되고, 프로젝트에서 일정을 소화하려면 빨리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업무가 주어지면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그걸 보여드려야 돼.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처음 이제 프로젝트가 투입이 되면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임무를 주어지면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걸 키워야 돼요. 그걸 키우려면 깊이 팔 시간이 없겠죠. 깊이 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바가 나온 지가 지금 한 그 20년 넘었어요. 자바가 나온 지가 한 20년 넘었거든요. 저는 자바 1.0부터 나오기 전부터 봤으니까 엄청 오래됐죠. 지금 자바가 1. 뭐 일씩 올라가요. 이렇게 1.1, 1.2 이렇게 올라가요. 버전이 그렇게 팍팍 올라가지 않아요. 자바가 한 20년 됐거든, 20년. 그러면은 깊이 판다는 얘기는 지금 버전에서 안쪽으로 이제 지금 20년 이렇게 했으면, 여기 20년이 있으면 1년 20년에 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버전에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깊이 파가지고 내가 잘하는 사람처럼 따라가고 싶다 하면 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역으로. 이 중간에 얼마나 많은 그 업그레이드와 과정이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오기까지. 그럼 역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20년을 역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모를까. 근데 지금 배우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요거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해서 어떤 일정 시간 안에 결과를 내기를 원하지, 요 뒤로 가가지고 이걸 공부하라고 놔두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집에서 하든지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런 뭔가 그런 분들 있죠.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면은 목차가 있으면은 뭐 수학 1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여기에 중간에 한 5개만 비어도 막 못 찾는 사람, 이 한 개 빠지면 공부 안 된 것 같고 막 그런 분들은 이 개발 쪽에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프로젝트 한 조금 하다가 다시 또 공부하러 간다고
계속 조금 하다가 다시 공부하러 가고 조금 하다가 공부하러 가고 언제 이래요 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첫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깊이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건 아니에요. 시간 남을 때 하면 돼요. 시간 남을 때. 시간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1순위는 빨리 습득을 해서 프로젝트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빨리 배우는 거예요. 혼자서 공부하고 뭐 해도 뭐 공부는 되겠지만은 그렇게 막 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별도로.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실 수도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혼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알려드리는 거 요것만 일단 다 해도 다 한다 해도 일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건 다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엄청나게 압축시켰잖아요. 엄청 압축시켰기 때문에 뺄 게 없어요. 뺄 게.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더 깊이 가는 거는 시간 날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그 아시겠죠? 아까 전에 그 제가 그림 보여드린 거 이유를 공사장에서 이제 한 땀 한 땀 하는 거하고 모듈화 되는 거하고 자 그러면은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거의 한 30분 흘러갔네요. 지난 시간에 한 거 그 뭐야 편집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조금 전에 올려드렸는데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할게요. 그 서비스를 요청하잖아요. 요청하면 처음에 어디로 오냐면 컨트롤러라고 하는 대로 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파일로 갑니다. 서비스. 앞에 파일명 있고 뒤에 서비스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DAO 흘러가고 그 다음에 쿼리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청하면 컨트롤러 서비스 DAO 쿼리 갔다가 쿼리에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를 쿼리에서 나온 데이터 결과를 다시 일로 DAO로 넘겨줘요. 이렇게 서비스로 가요. 다시 컨트롤러 그 다음에 뷰로 가는 거 뷰. 이게 뷰가 이제 JSP라고 그랬죠. JSP. 요거를 서비스 요청한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흘러갑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한 게 컨트롤러 했어요. 컨트롤러 했는데 오늘은 페이징 있잖아요. 요거 좀 중요하다고 했던 거 페이징 요거 하고 되는 대로 해서 마치죠. 뭐. 또 토요일 또 할 거니까 페이징을 보면은 일단은 쿼리로 가볼게요. 이게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DBMS마다 쿼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쿼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리소스 밑에 매퍼 밑에 있어요. 매퍼 밑에. 그 다음에 이름은 똑같습니다. 위에 똑같이 찾아가면 돼요. 그 CCC 밑에 말이야. 제가 요달에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했는데 거기에 프로젝트의 프레임워크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예요. 똑같아요. 이거랑. 자, 이거거든요. 이건데 보면은
이거 잠시만요. 이거를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데이터를 한 좀 더 입력할게요. 어쩔 수 없네.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페이징이란 게 뭐냐면 아시죠? 1페이지, 2페이지 가는 거예요. 페이징이라는 게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페이징이라는 게 화면에 보여드렸죠? 지난 시간에 화면에 있으면 이게 이제 데이터들이 1, 2, 3, 4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으면 밑에 1, 2, 3, 4, 5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페이징이에요. 이게 로우가 10개가 있으면 10개까지만 보이고 그 다음은 이 페이지를 눌러야지 이제 11분부터 나오는 거예요. 11, 12 이렇게 13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는 2페이지는 이렇게 나오고 3페이지는 10개가 이제 늘어나니까 21, 22 이렇게 조회되게끔 하는 게 페이징이에요. 이렇게 조회되게끔 하는 게 1페이지 1페이지고 2페이지고 여기는 3페이지고 이렇게 조회되게끔 하는 게 페이징이에요. 1 누르면 1페이지, 2 누르면 2페이지. 다시 예를 들어서 3페이지로 갔어요. 여기서 3페이지로 갔다가 또 1, 2가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 누르면 다시 1페이지가 나와야 돼요. 2 누르면 다시 2페이지 가야 되고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페이징이 많이 봤잖아요. 네이버는 다음에 이런 게시판들을 보면은 페이징이 뭐 한 몇만 페이지, 몇십만 페이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그 정도로 많아지면 페이징 쿼리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제 엄청 느려가지고 2페이지 누르는데 막 한참 걸리고 그래요. 단순하게 보여도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또 달라져요. 또 이거 하다가 말았구나. 그냥 아무 때나 입력하고 데이터 좀 만들게요. 지금 11개거든요. 이거 잠깐 또 설명드리면 계속 설명 조금씩 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거 그 마이바티스라는 거 가지고 또 하면은 이거 몇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이 마이바티스라는 이제 쿼리를 담당하고 있는 모듈 같은 거예요. 모듈 쿼리 담당하는 모듈 같은 거예요. 이걸로 그 조회하는 거 있잖아요. 셀렉트, 업데이트, 인서트 배웠잖아요. 요 앞에 조회는 이렇게 셀렉트라고 똑같이 씁니다. 쓰고 이제 가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이거는 자세한 건 좀 이따 할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쿼리로 페이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복사해서 치고 요 밑에가 이제 페이징에 쓰는 거예요. 이게 리미트라는 거는 몇 개만 보여주겠다 그거였잖아요. DB 강의할 때 위에서부터 몇 개를 보겠다 리미트를 제한을 건다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 오프셋은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오프셋. 일단 한번 볼게요. 이게 10개 10개 보는 거예요. 10개 1번부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코드가 막 뒤죽박죽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몇 개냐면 볼게요. 이게 몇 개인지를 보는 게 함수가 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함수가 카운트 해가지고 갈로치고 이게 아스타 해가지고 조회하면은 카운터가 나와요. 이게 왜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이미지 걸려 있어가지고 이거를 보려면 이거 여기서 카운트 해보죠. 여기까지 가면 조금 헷갈릴 텐데. 서브 쿼리에 alias를 안 주니까 안 됩니다. alias 있어야 되고요. 10개 나오죠. 10개 10개만 보겠다니까 10개 나와요. 안에 걸로 해가지고 선택 실행하면은 아까 10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계산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 1페이지니까 1이에요. 2페이지 되면 어떻게 돼요? 2페이지가 되려면 11번부터 이제 11번부터 이제 10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11번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전자정부에서는 안에서 페이지 계산을 다 해버려요. 계산은.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페이지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콜에서 이제 하는 걸로 착각하고 지금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페이징이라는 이 객체에서 다 계산을 해버리네요. 여기서 페이징에서 컨트롤 누른 다음에 밑에 짝대기 나오잖아요. 언더바 나오면 여기 딱 클릭해요. 마우스로. 그러면 이 페이징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볼 수 있어요.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페이징을 하기 위한 그 필요한 항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총 페이지의 개수, 페이지의 리스트, 첫 페이지의 번호, 마지막 페이지의 번호,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산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계산하잖아요. 첫 번째 로의 번호, 마지막 로의 번호, 이렇게 다 값이 있어야 돼요. 보면 계산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저도 미리 보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또 공부해야 되는 저도. 저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이 개발이 원래 이런 거예요. 저라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나오면 공부하고 그걸 또 해결하려고 찾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진짜 개발의 라이브를 보시는 거죠. 20년 된 개발자도 공부하면서 하는 거니까. 자, 이거를 지금 자세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자바에서 다 계산을 해서 페이지 정보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쿼리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화면에서 한번 이 페이지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은 페이지 유닛 해가지고 유닛이 얼마고 사이즈는 얼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프로퍼티라 돼 있는데 요거 위치가 있어요. 위치 하나 알려드리고, 실제 화면에서 2페이지 넘어가면 쿼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볼게요. 그렇게. 근데 이건 조금 좀, 좀 이해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저도 지금 공부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페이지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제 바꿀 일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바꿀 일이 없어요. 있는 위치만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페이지 유닛이 10이고 페이지 사이즈가 10이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밑으로 로우가 10개 이렇게 된 게 10개고 밑에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1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보여주는 거, 이것도 10개까지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설정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데이터를 이렇게 딱딱 잘라줘요.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페이지 사이즈 20으로 하면 이게 20개 보일 거야. 뭐 20개. 그 설정을 여기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설정할 일은 없고 이런 거 설정한 데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게 다 AI가 다 미리 다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쓰는 방법만 하면 돼요. 모듈러처럼 쓰는 방법. 그리고 이 페이징에 대한 정보들은 서치 부여라는 게 있잖아요. 서치 부여라는 게 있는데 이게 파라미터인데 파라미터 여기에 화면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요 서치 부여에 이거죠. 컴실 코드 부여 요거를 이렇게 네임을 바꾼 거예요. 앞에가 이제 실제 캡처고 뒤에는 이제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변경한 거예요. 알리아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이러한 정보들이 있어요. 화면에서 다 세팅이 돼갖고 넘어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페이지네이션을 인풋하는 데서 계산을 해서 다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쿼리 갔다가 그 해당하는 데이터를 다시 이제 여기까지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서버를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서버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해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URL을 딱 입력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보여서 바로 일로 들어온 거예요. URL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원래 이게 화면이거든요. 서버 기동하고 이제 딱 첫 화면인데 URL을 다 입력하고 들어와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바로 공통 분류 코드가 나오잖아요. 제가 데이터 그게 넣은 거 보이고요. 밑에 1페이지, 2페이지 나오죠. 2페이지, 2페이지 11개가 됐기 때문에 2페이지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클릭하면은 번호는 11인데 한 개밖에 없잖아. i까지밖에 안 나오죠. 이게 페이징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페이지네이션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하고 쿼리에서도 그에 맞게끔 쿼리가 돌아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나와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한번 보죠 그냥. 여기 보면 내 코드 카운터 퍼 페이지잖아요. 여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 되죠. 뭐. 내 코드 퍼 카운터 페이지는 페이지 유닛이잖아요. 페이지 유닛은 아까 위에서 정했잖아요. 여기 프로퍼티에 10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10이에요. 이거는 10. 그리고 큐런트 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니까 1이었고 2라고 생각해 볼게요. 큐런트 페이지 2페이지 갔을 때 어떻게 되나. 큐런트 페이지는 그냥 2예요. 2고
2를 클릭했으니까 2가 넘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2예요. 페이지 사이즈도 위에서 정했으니까 1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콜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레코드 퍼 페이지는 10이에요. 퍼스트 인덱스가 필요하잖아요. 퍼스트 인덱스. 퍼스트 인덱스는 요거예요. 요거. 퍼스트 인덱스. 이게 아니고 계산하는 걸 봐야 되니까 이거죠. 퍼스트 레코드 인덱스. 요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계산되는 거죠. 요게. 그러면은 2페이지를 넘겼으니까 큐런트 페이지가 2페이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2 마이너스 1은 1이잖아요. 1 곱하기 레코드 퍼 카운터 페이지니까 이게 10이었잖아요. 이 계산값이 이제 퍼스트 레코드 인덱스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여기 오프셋에다가 바로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콜이 아니에요. 제가 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수식을 여기다 만들어 보는 거죠. 프론트 페이지가 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레코드 카운트 퍼 페이지 레코드 카운트 퍼 페이지 레코드 카운트 퍼 페이지 이거잖아요. 이게 10이잖아요. 페이지 유닛이니까 1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문법이 지금 에러 났다는 거거든요. 문법이 에러 났다는 건데 이렇게 수식이 안 되는 거 보네요. 근데 보면은 2 빼기 1은 1이잖아요. 1 이렇게 안 되나 볼게요. 이렇게도 안 되는구나. 1 곱하기 10은 1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값이. 근데 지금 저렇게 보여드리려고 한 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이렇게 지금 전자정보는 이제 계산이 돼가지고 이게 퍼스트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바로 쿼리를 만드는 또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쿼리에서는 바로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요 뒤에 쿼리가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퍼스트 인덱스 안 하고 바로 이렇게 계산 수식이 들어간다고요. 여기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전자정보는 지금 계산이 돼갖고 이거 오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10번에서부터 그 다음에 읽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한 개만 나왔죠. 지금 I 똑같이 나오잖아요. 한 개만 나오죠. 2페이지 이게 2페이지예요. 이게 그러면 3페이지 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되겠죠. 20에서 10개 20부터 10개 이렇게 되겠죠. 3페이지 가면 이제 없으니까 안 나오겠죠. 이런 원리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페이지 내비게이션 인포에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요거 많이 씁니다. 요렇게 쓰는 방식도 있고 이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계산하는 거 1페이지 2페이지 어떻게 하는지 원리를 알아야 돼요. 계산하고 빼고 하고 뭐 여기는 지금 리미트라서 쿼리가 DBMS마다 틀리다 그랬잖아요. 쿼리가 이걸 리미트 지원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또 이게 좀 틀리게 해야 됩니다. 이게 원리를 알면은 여기를 바꾸면 돼요. 원리를 알면은 오라클은 이렇게 안 합니다. 오라클은 그래서 원리를 조금 알아야 되니까 한번 이거 좀 보세요. 안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많이 씁니다. 이거
그러면은 오늘 뭐 여기까지 하죠. 뭐 페이징 한번 맛보는 걸로 하고 토요일날 또 할게요.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거 꼭 이 자바 아니라도 괜찮아요. 뭐 계속 자바 공부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도 물어보세요. 그 실제 현업에 갔을 때, 현장에 갔을 때 뭐 그런 거 궁금하신 거 그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페이징은 제가 토요일 날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할게요. 페이지 찾아가는 법, 파일이라든지 페이지 찾아가는 법요. 소스 파일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XML. 방금 XML이 제가 이것만큼 설명드릴게요. 빠르게. 지금 전자정보 프레임하고 스프링하고 비슷해요. 폴더 구조가. 이 자바 있잖아요. 자바는 이게 다 밑에 자바 파일들만 쭉 있어요. 안에 자바 파일들만 쭉 있는데 CMM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CMM. 여기는 전자정보의 공통 클래스들, 공통 이제 라이브러리라든가 뭐 유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통이 이 안에 다 들었어요. 나머지 패키지, 여기까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패키지들은 실제 프로젝트 가면 없어요. 이런 거. 이거는 각 프로젝트마다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공통 컴포넌트잖아요. 공통 컴포넌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가면은 그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그 업무 패키지들로 쭉 될 겁니다. 근데 요 위에 있는 CMM이라는 거는 환경 설정 파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고 안에 이제 백업 빼고 이제 간소화 시킨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패키지는 있고 그 안에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있다. 그 다음 밑에 이만큼은 COP부터 이제 유틸까지는 없어요. 없고 그 해당 프로젝트마다 다 맞는 패키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라는 게 있는데요. 리소스 안에 ease of property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프로젝트 전체 프로퍼티를 관리하는 그런 파일이에요. 설정들, 값들 그런 걸 글로벌 프로퍼티라고 그 안에서 어떤 값들을 설정하는 걸 여기서 합니다. 근데 자세한 거는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일단 혼자서 뭔가를 하다가 뭐 바꾸고 이제 뭐 그런 걸 해보시려면은 좀 보면 좋죠. 안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쿼리는 여기 매퍼라는 데 있어요. 쿼리. 매퍼라는 데 있어요. 리소스 밑에 매퍼. 매퍼라는 데 쿼리들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공통 컴포넌트 쿼리들이 이 안에 싹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밑에 뭐가 있냐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KU하고 EN 있어가지고 그거 그 메시지들 다국어 처리한다고 그게 여기 있는 겁니다. 메시지 폴더 안에 리소스에 EGV 프레임의 메시지 이 안에 다 있어요. ID에 이 아이디는 등록이다, 이 아이디는 등록자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 이 메시지를 아이디로 딱 세팅을 해 놓거든요. 세팅하면 이제 등록자로 보여요. 그 다음에 영어로 바꿨다. tabl.reger table.reger 똑같잖아요. 키 값이 앞에 게 키예요. 앞에는 키고 는 해갖고 뒤에 게 값입니다. 앞에는 키, 는 뒤에는 값. 아시겠죠? 앞에는 키 값이 같아요. reger 똑같죠? 근데 여기는 영어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어도 예를 들어 하면 테이블의 reger는 일본어 이렇게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게 하면은 다국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게 스프링이라는 폴더예요. 스프링 폴더에 있는데 많아요. 여기는 이걸 다 알려면 스프링에 근접해야 돼요. 스프링 공부를 스프링이 세팅이 절반이에요. 세팅 그
스프링 프레임을 세팅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절반이에요, 절반.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이걸 다 이해하면서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그걸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고, 시간 되시면은 스프링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 다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거는 스프링 설정하는 거다. 그래서 폴더 이름도 스프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프링 설정하는 것들이 쭉 들었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프로퍼티라는 파일입니다. 프로퍼티. 컨텍스트 다시 프로퍼티. 나는 이제 페이징 정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페이징이 관련된 이제 유닛하고 사이즈만 있는데, 또 전자정보에는 페이징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설정이 또 있어요. 그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뷰에서 보여주는 것도 세팅하는 데가 또 있고 설정하는 데가 또 있고 그래요. 차츰차츰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시면은 또 설정하는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다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요거 하면은 요거만 해도 뭐 스프링 책 보셨죠? 보신 분 계시나요? 서점 가서 스프링 책 보면은 엄청 두꺼워요. 베개로 써야 돼요. 베개 너무 두꺼워서. 책이 아니에요. 책이 아니야. 좀 책 사놓고 이제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책 사놓고 공부 안 하고 베개로 썼어요. 베개로. 너무 커가지고. 그렇고요. 여기 이제 이 GOV 프레임워크 밑에 또 밸리데이터라는 그 밸리데이션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뭐가 없습니다. 이런 거. 여기 있어요. 밸리데이터. 여기 오늘 요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 밑에 이제 웹 관련된 뷰, 뷰 화면에 관련된 것들 여기 또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떤 파일인지. 이게 딱 보면은 많이 들었던 것들이에요. 뭐 CSS, HTML, 이미지, JS. JS가 자바스크립트 줄인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를 JS라고 만든 거예요. 폴더 이름을. 그 다음에 뭐 좀 있어요. JSP도 있죠.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이 전자정보에서 만들 때 이름을 이게 헷갈리지 말라고 딱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COP면은 COP 패키지면은 래퍼도 이게 컬이 있는 거 있죠. 근데 이게 또 COM에 COP 그대로 다 똑같이 있어요. JSP도 마찬가지예요. JSP도 보면 JSP 밑에 전자정보 밑에 COM에 COP 다 똑같아요. 구조가. JS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죠. JS가 꼭 필요한 자바스크립트를 따로 분리할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분리해놨고 아닌 것들은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개수가 안 맞습니다. HTML도 보면은 그래요. CSS는 제가 그 화면을 스타일시트라 그랬잖아요. 화면 디자인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보면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죠. 공통으로 쓰고 꼭 필요한 것들은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위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페이징을 제가 준비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뭐 대충은 된 것 같긴 한데 좀 그러네요. 제가 강의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하고 이제 저녁에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 편집도 편집도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지금 이게 라이브라서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일단은 시작했으니까 전자정보는 끝까지 갈 거예요.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뭘 할지 그때 한번 고민해보고 그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제가 그거 한번 찾아보고 이제 한번 강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녹화로 하면 제가 이제 가다가 막히는 것들은 찾아서 또 공부하고 또 진행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좀 매끄러울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40분이네요, 벌써. 아이고.
네, 주말인데, 아, 오늘 주말 아니죠? 정신이 없네. 오늘 평일이잖아요. 내일 금요일이고. 자, 내일 또 바쁘신데 일하러 가시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